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금융 언어를 다 이해하고, 그리고 이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툴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전술,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서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뭐 한국 코스피 시장이 뭐 내려갈 것이다, 아니면 미국 시장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예측이 끝났어, 아니면 뭐 횡보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할 것이다 등등, 아니면 어디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등등등의 예측을 했다. 이 예측이 끝난 뒤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죠. 그것이 ETF를 할 수도 있고 선물 옵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주식 현물은 뭐 이미 부자이니까 그건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3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올드 타입입니다. 기존, 과거의 인류의 삶. 즉 시대 구분을 어떻게 나누느냐. 우리 구석기, 뭐 신석기, 그렇게 하지 말고 석기, 그다음에 청동기, 철기, 그다음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는 구분법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그리고 각 그 시대 구분을 나누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다 나누는 방법이 다른데, 전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어느 대화나 다 끼일 수가 있으니까.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으로서, 과거에 원시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우가 뭐 이렇게 생긴 머리 긴 뭐지? 이런 사람이 있다 치고, 작대기 하나 들고, 나무 막대기, 돌멩이 하나 들고, 수염 이렇게 길고, 칼 없었으니까 뭐 하나 그냥 대충 이렇게 가리고, 조개로 이렇게 뭘 걸치고, 추장 같은 거 하고, 장식하는 거 대충 이렇게 하고, 우가 하면서 힘센 놈이 짱이었던 원신 시절. 뭐 과일 따먹고, 사과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토끼, 토끼는 뭔 죄야? 그림 잘 그리죠? 이런 걸 잡아먹었던 이 원시 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농경 사회가 되죠. 농사, 그죠? 농사가 됨과 동시에 같이 진행된 게 이제 전쟁의 역사인데, 죽고 죽이는 나선이죠. 정복. 왜? 뭐 때문이다? 네, 땅 때문이죠. 왜 땅이 필요했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죠? 대장은 그냥 대장이 아니라, 이 왕이란 존재는 이 사람들만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뭐 저랑 비슷하죠. 이 왕은 엄청난 책임감을 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왕을 표현할 때
뒤에 보통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타로 카드 같은 거 보면은 누군가가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고 있죠. 나무 작대기, 그리고 여기 새싹이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금발의 사나이,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식솔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 식솔들을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책임감, 이게 막중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인데, 뭐 이거를 옛말로 따지면은 하늘이 내린 네가 태어난 이유, 네가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임마, 책임져 임마, 너는 그냥 책임지라고 태어난 거야 임마, 이렇게. 그러면 이 왕으로 괜히 태어나 보니까 지가 왕이야. 힘도 그냥 세, 대가리도 그냥 좋아,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어. 난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나도 그냥 일반 백성들처럼 좀 무식하고 좀 멍청하게 일만 하다가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골머리 쓰고 살 필요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이 왕들의 운명입니다. 그 나랏 말싸미라는 영화를 보시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조금 공감하실 수도 있죠. 좌우지간 점점 이 왕이라는 놈이 정말 통솔을 잘하고 국가 운영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영을 하겠죠. 그죠? 잘 사라집니다. 잘 사라진다라는 것은 인구가 그러니까 인구가 막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끼가 새끼를 까고 인간이 계속 평화로우니까 또 새끼를 까. 응? 또 까. 계속 까. 이렇게. 응?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인구가 늘어나죠. 그런데 땅덩이가 요만해.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옆에 옆 나라가 있어. 얘는 땅이 이만해. 근데 땅이 보니까 되게 비옥해. 전쟁, 침략. 네. 이렇게 되는 논리입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죠. 자, 이렇게 돼서 정복의 시대가 끝나고, 즉 폭력과 힘, 무기, 이런 시대가 줄기차게 가다가 19세기에 종말을 맞습니다. 뭘로 인해서? 영국발 산업혁명으로 인해 핵무기가 결국 나오죠. 개발돼서 꽝 떨어지면서 이제 폭력의 시대의 종말을 고합니다. 더 이상 이 점령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졌다. 그죠? 그런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이라는 개념은 정복 계속 있어 왔죠. 다만 사람이 죽지 않았을 뿐.
아시겠어요?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런데 정령과 정복은 계속되고 있는 시대. 무엇을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네. 지금까지 쭉 설명을 따라오셨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정령하고 정복을 하고 누가 누구의 말을 명령을 듣게 하고 통솔하고 제어하고 해왔죠? 네.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죠. 삼성전자. 다시 설명드려요.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식을 누가 먹어요? 네, 누군가가. 내 거야. 그것도 한 30% 정도. 언제? IMF 때. 꿀꺽. 아이고. 네. 그러면 여기에 취직하는 모든 이들,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를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평민이고 대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이 그다음 뭐지? 과장? 그다음에 뭐 차장, 부장 이런 계급의 딱지를 붙이죠. 그죠? 그래서 부장은 차장에게 명령하고 차장은 과장에게 명령하고 과장은 대리에게 명령하고 대리는 평사원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죠? 계급이 유지가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무슨 뭐 민주화가 되었느니 평등사회라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교과서에서 배우고 자랍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죠? 그래서 이것을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교육을 받는 게 하필이면 또 남자입니다. 남자만 배우죠. 우리나라는 특히 뭘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2등병, 1병, 그 다음에 상병. 전 안 갔어요, 선거로. 병장. 뭐 이렇게 명령 체계. 여기서 2차 학습이 2차 세뇌가 끝난 상태에서 사회 배출. 네. 그럼 1차 세뇌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초, 중, 고 대학교. 초등학교 때 뭡니까? 1, 2, 3, 4, 5, 6학년 학년이 있죠. 중학교 때 1, 2, 3학년 있죠. 고등학교 때 1, 2, 3학년 있죠. 여기서도 줄 세우기를 하죠. 전교 1등, 2등, 3등, 4등, 5등. 대학교 갔을 때는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교수님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합니다. 그 아래 누가 있어요? 조교님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아래 평민. 네, 바로 대학생들. 그런 게 있습니다. 대학교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1차 세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남자는 2차 세뇌까지 군대에서 받게 된 다음 사회 배출돼서 취직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응? 이거 정말 시간 끌기 부분이라서 정말 죄송하네요. 근데 이제 막 저의 강의에 입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살게 될 여러분들이 이 금융 언어를 이해한 뒤에 살게 될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타입, 뉴 타입이 되십니다. 될 겁니다. 뉴 타입. 즉 과거에 방금 1차 세뇌와 2차 세뇌를 거친 그런 기존의 인간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타입의 삶을 살게 된다. 어떤 이 금융 질서, 이 금융 언어를 이해한 새로운 인류는 더 이상 돈을 버는 행위가 노동의 형태나 창업의 형태가 아니라 이 마켓, 시장에서 돈을 꺼내 쓰는 형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저 시장에는 내 돈이 있다. 또는 시장은 내 지갑이다. 아이고, 그냥 말로 합시다, 그죠? 이미 찍어낸 돈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고, 그 돈들이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챕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싫으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게 바로 뭐다? 네, 비트코인이죠. 아이고, 값어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지금 태어나 보니까 지금은 태어나 보니 스마트폰하고 아이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태어난 아이들,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15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런가요? 자, 16년에 태어났구나. 16년 6월 27일인가? 맞아.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15년인가? 아무튼, 예, 이날 태어났는데 맞나?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15년인지 16년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태어났더니 스마트폰도 있고 구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아이패드도 있고, 그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스와이프 한다라는 행동, 요 행동으로써 정보를 얻는다라는 행동 개념, 이런 개념이 그냥 눈을 떠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냥 있는 거야. 응? 우리 아들 딸들은.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아닐 거야. 고등학생까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고등학생까지. 그죠? 그 아이들은 과연 지금 우리 어른들처럼 살게 될까? 올드 타입처럼 살게 될까? 그렇지 않다예요. 물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살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나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내비두지 않는다. 박승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올드 타입으로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손가락으로 정보를 입력받아서 자라나는 그런 인류를 우린 맞고 있죠. 여러분들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받아지는 거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 거부할 수 있어요? 이 흐름을 못 거부하죠. 그러니까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성실함, 뭐 노동, 뭐 새로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 근데 그 아이디어라는 게 결국 막 돈 버는 아이디어, 막 이딴 거, 이런 걸로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느냐? 다 구닥다리 옛날 삶이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전부 다 이런 게 구닥다리라고 이거지. 구닥다리 올드 타입. 돈을 벌 거여도 그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창업의 아이디어라는 게 그냥 내가 재밌으니까 그냥 한다. 이거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다운 삶.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뭐. 난 창업이라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야 그냥. 뭐 이런 거. 그런 게 뉴 타입이지. 그죠? 근데
지금까지의 창업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돈이 돼야 돼. 그리고 창업. 그다음에 이거는 곧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 그건 곧 기업. 기업은 뭐라고 배워요? 이윤 창출. 그죠? 틀렸어요. 이제 이렇게 이따위로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람들 다 올드 타입의 잉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뉴 타입은 어떤 사람들인가? 뉴 타입은 이제 이 마켓 테이커로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 투기꾼의 정규 교육을 받아, 그러니까 굳이 뭐 저한테 안 배워도 스스로 득도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들과 스승들이 많을 테니까 세상에는. 저도 마켓 아울에게 배웠으니까. 자, 이런 정규 교육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성행할 겁니다. 저 말고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한 7살? 8살 때부터 마켓 테이커로서 정규 교육을 받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죠? 코스 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동자 계급에 해당하는 어떠한 그 구닥다리식 노동 행위도 절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저처럼요.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이 보통 8살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 뉴 타입들은 간단해요. 8살 때부터 주식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시작해요. 선생님도 있어. 그냥 시작해. 그리고 10년 동안 그 주식을 하는 거야. 열심히. 즐기면서. 열심히 해도 되고 즐기면서 해도 되고. 근데 보통은 이 유년기 때, 제가 볼 땐 8살 때부터 18살 때까지의 10년은 정말 피똥 싸게 공부하는 게 맞죠. 그러면 18살이 되면 이미 10년 차 트레이더가 된다. 저 이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단톡방에서. 18살에 그럼 다른 노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 맨날 수능 공부나 그 당시에도 바뀐 어떤 정권에 의해서 바뀌어진 어떤 고등학교 입시, 아니면 대학 입시, 혹은 유학, 이런 걸 준비하고 있겠지. 뭐 의사가 된다든지, 변호사가 된다든지, 공노비들, 그 판사, 검사, 이런 국가의 녹을 받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려고 바닥바닥 공부를 하고 있겠지. 노동자들.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8시나 9시까지 출근을 해서 무조건 그날 5시까지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애들. 평생 동안. 그죠? 아니 잠자고 싶은데 나는 한 4년 동안 그냥 잠만 자고 싶은데 그럴 자유가 없는 애들. 전부 그럴 자유가 없는 애들이죠.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고 무조건 일을 해야 되잖아. 전부 노동자 계급. 이렇게 사는 것들이 전부 다 올드 타입이고, 우리의 미래에 보게 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인간들인데, 이 뉴 타입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절대로. 왜? 일단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그리고 책임을 지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좋아하는 것을 한 10가지를 하면 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뉴 타입이다. 네. 공짜는 없죠, 당연히. 네.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런 무슨 뭐 주식을 잘하는 사람 이런 거 없어요.
예. 이렇게 뉴타입이 되려고 해도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교육은 아주 호되고 고통스럽고, 그 외 쑥과 마늘을 원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쑥과 마늘이 남들에 비해서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운 거죠. 왜? 그러니까 극소수의 뉴타입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대신에 얻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 다른 18살짜리 애들에 비해서, 그 18살 친구들은 뭐 하겠어? 입학금하고 등록금을 내라고 바닥바닥거리면서 또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이 계급제가 살아 있었을 때의 과거 김홍도 작품을 보겠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 양반이죠. 곰방대 담배를 물면서, 이건 아마도 술일 겁니다. 그죠? 돗자리에 누워서 이놈들아, 머슴들아, 일을 해라. 그러면 머슴 1, 머슴 2, 3, 4, 5, 6 6명들이 단체로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하면서 다 때려 부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빗자루를 들고 야 하면서.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 이 풍속화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 이 양반의 말을 이 사람들은 고지곳대로 듣고 앉아 있는가? 응? 심지어 얼굴도 잘 보세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젊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아저씨는 좀 늙었어요. 네. 좀 늙어 보입니다. 이 아저씨는 이 양반보다 좀 늙어 보이죠. 그리고 이 노동자 계급들은 하나같이 뭐 머리를 못 기르는데, 이게 뭐 의미 없다. 요즘은 뭐 머리 스타일 가지고 뭘 하지 않으니까. 자, 이런 삶입니다. 이게 계급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면 과연 맨날 지시만 하고,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악덕한 채찍질하면서 노예들을 부리는 그런,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악마 같은 그런 사람일까? 절대 아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6명,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6명의 식솔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전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어떤 결정, 판단, 이거에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 머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이 6명들이. 왜죠? 살아보니까 알겠거든. 뭘 알아? 지네들이 생각을 해봤어. 근데 이 새끼만큼, 이 양반만큼, 얘만큼 어떤 결정을 못 내려. 자기가 볼 때. 그리고 어떤 판단도 안 돼. 이런 의견을 내보지, 당연히. 아니, 대감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요. 라고 이 친구가 의견을 냈어. 근데 이 양반께서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뭐 땅새야. 그러나 땅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렴. 세상에 그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좋겠구나. 괜찮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 주인님은 너무
똑똑하십니다. 그게 정말 현명한 방법일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일을 해요. 허허, 그렇지? 그러면 내가 지금 알려준 이 팁을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거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한테도 알려주고, 얘한테도 알려주고, 얘한테도 알려주고 하면서 모두를 통솔하는 대장 역할을 얘한테, 부대장 정도, 부대장 정도의 역할을 이 친구한테 맡기는 거죠. 아이고. 부두목.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이란 놈이 결정도 개판이고 판단 미스도 막 엄청 개판이야. 판단 미스를 내. 그러면 이 부두목은 이 사람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충성심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 부두목의 입장에서 얘네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얘도 사라집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대 사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날짜로 한진 그룹 총수 돌아가셨죠. 그 아래 아들내미랑 딸내미 조씨일가 맞죠? 조씨일가 아들내미랑 딸내미랑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풍비박산 콩가루 집안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모든 하위 계급에 있는 자들이 주인님을 어떻게 배신하고 작살이 나는지 여러분들은 박창진 사무장을 통해서 이미 수년 전에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바로 부두목이 주인을 작살낸 격이죠. 왜?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 결정도 개판이고 판단도 올바르게 못 내려. 그럼 뭡니까? 박창진 사무장 같이 아래서 일하는 부두목이 개박살 낸다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새끼가 윗계급으로 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망합니다. 멸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볼 땐 한진이라고 하는 이 이름뿐인 브랜드 주식은 여기저기 주인이 다른 놈들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회사의 주인은 더 이상 조씨 일가가 아니게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을 그런 사람들 누가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뉴 타입. 그죠? 지금 8살, 지금 12살, 뭐 아니면 지금 20살이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40살이어도 10년 뒤에 50살에 새로운 삶을, 그러니까 지천명을 지낸 이후에 이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인터넷에서는 여러분이 50살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모두 다 이 뉴타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수많은 뉴타입들을 양성해낸 경험이 있다. 지금 박승자 투기꾼 쪽에서는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몇 명 못 보셨겠지만 카레이싱
이 자동차판에서는요, 어지간해서 박승세라는 사람의 이 인지도, 전살적인 어떤 일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난 척인데 뭐 진짜요. 제가 이 시장 자체를 만들어 놓은 마켓 메이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수많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주고 저는 사라졌습니다. 그냥 다 줘버리고 네가 왕해라. 네가 왕할래? 그럼 네가 왕해. 난 필요 없어. 다 줘버리고 저는 다시 새로운 영역에 가서 뉴 게임을 시작해서 레벨 1으로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걸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뉴타입이 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이 어떤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어떤 방법, 즉 이 돈이 월급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소득, 뭐 기타 우리나라가 우리 법적인 그 세수에 해당하는 어떤 소득이라고 불리는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탈피할 수 있어야 바로 이런 위치가 가능하다 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째서 금융이 가장 유리하고 지금 왜 이것을 추천하고 제가 왜 이걸 가르치고 있느냐는 관련된 규제와 법과 관련 그쵸, 이런 관련된, 그쵸, 요 정도만 알면 되겠다. 이걸 집행하는 기관, 그쵸, 요거 집행 기관 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어떻게 규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이 바로 다음 챕터, 즉 파이널 챕터의 주제입니다.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게 배당으로 돈을 그치, 배당으로 돈을 버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세금을 냅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한 거, 이거 예고예요. 다음 편. 파생상품으로 뭐 선물 옵션, 그죠? 선물 옵션으로 돈을 튀겼어. 그래서 한 10억을 벌었어. 이걸 인출했어. 그러면 내 계좌에 10억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걸 신고가 자진신고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계좌 이체로만 여기저기 그냥 쏴서 지불지불하게 쓰면요, 이 돈은 그냥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러니까 외화 유출만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 이 대한민국 이렇게 딱 잘려 있잖아요. 이 남한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산다, 뭐 부산에 산다, 광주에 산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살든 파생상품으로 돈을 벌었어. 번 다음에 이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현금으로 캐시로 싸. 여기저기 지불. 단 중요한 건 이제 취등록세를 내지 않는, 가령 월세, 집을 살 때는 내가 살 집을 살 때는 월세를 산다든지, 뭐 차를 살 때는 리스, 뭐 렌트를 한다든지, 이러면
신고를 안 하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어째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그러면 이 모든 법을 초월한 채 그냥 유유자적 아주 신나게 요 위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가 그거가 된 겁니다. 모두가 다 저랑 같이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게 저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닌가 싶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